과거 2학년 그 설명에 간단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학원의 원장님이신 인사 먼저 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권도형이라고 합니다. 과거 1기부터 쭉 왔습니다. 애들의 상황은 뭐 많이 아니까 애들의 심정도 알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잘 봐야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장님 도와서 이제 학생들 그 기출 문제 풀이랑 그다음에 첨삭 시간에 첨삭 좀 봐주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좀 질문 받아주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학원에서 이제 보통 예전에 만들었던 이제 홍보 영상이었었는데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그 칠판에 나와서 이제 구술로 자기들이 문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 앞에서 1대1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은 이제 인원이 좀 많은 경우에는 한 명당 한 10분, 15분씩이 되는데 지금 이제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원장님하고 1대1로 이제 같이 설명하고 그다음에 5개념 있으면 원장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친구들이 결국에 저 대인 면접까지 바라보면 자소서 기반 면접을 볼 것이냐 아니면 제시문 면접을 볼 것이냐 했었을 때 어차피 면접은 자기가 당당하게 애들이 과거 면접을 통해서 한번 면접을 봤었겠지만 대인 면접이 조금 더 까다로우니까 그걸 학원에서부터 미리 계속 준비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학년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니요. 우선 저희 그 2학년 2학기는 그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고급 수학 1이라고 해서 벡터를 혹시나 선행을 통해서 한 번은 들었을 수도 있는데 벡터를 제외하고 행렬과 선형 변환과 복소수와 극좌표는 선행을 통해서 애들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었을 거거든요. 아무리 그 중학교 때 선행을 많이 했더라도 미적분과 기하까지라서 그 이외에 이 두 과목에 대해서는 2학년 2학기 때 처음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2학년 2학기 때부터 친구들이 얼마만큼 내신 관리를 좀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입결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벡터 부분도 기하를 봤었어도 저희가 좀 뭐 최상위권 친구들을 봐도 기하를 몇 번 선행했니? 라고 들어보면 뭐 여름 때 특강 한 번 정도 했어요 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원 자체가 이번 2학년 2학기 시험인데 정말 다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졸조진 이 학생 친구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내신 시험을 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되면 그 한 20 몇 명의 친구가 빠진 상태에서 성적을 4%, 11% 이렇게 매기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면 매년 학교 선생님들이 좀 압박을 가하거든요. 친구들한테 너희 내신 대비를 점수 시험을 제대로 안 친다든지 카이스트에서도 똑바로 안 치고 오면 너희 불합격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윽박을 지르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졸조진 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조금 소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4등급, 5등급이었던 친구들이 1등급, 2등급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로도 보면 그 친구도 그러니까 올해 대학을 간 친구인데 그 친구도 신정중학교 학생이거든요. 이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겠지만 신정중학교 학생인데 그 친구도 내신이 한 5점 중후반대에서 2학년 1학기 내신이 끝이 났고요.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수학, 과학을 전체적으로 한 1, 2등급, 3등급 받은 것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성적 맞춰서 고려대학교 지원해서 고려대학교를 이번에 입학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 남아있는 3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그 친구도 한 친구는 또 신정 중이네요. 또 유독 신정 중인데 그 친구도 내신이 그 친구는 4점 후반대에 맞춰져 있는데 그 친구는 원래 한 조졸조진권의 성적 정도는 되기는 돼요. 근데
뭐 수행평가도 좀 미루고 시험에서도 좀 실수도 있다 하다 보니까 4점대에 있다가 이번 시험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보면 압도적인 1등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뭐 연세대랑 카이스트랑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막 좀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좀 여학생들이 좀 뒤처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6등급이나 5등급 후반때 받았던 애들도 이거를 정말 노력으로 통해서 다른 거 없거든요. 시험이 예전처럼 막 엄청 꼬아서 내고 어렵게 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오는 고급 수학이라는 교과서 이것들에 있는 문제들과 크게 다른 게 없어가지고 그것만 무한 반복을 했어요. 그 여학생.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자기가 진짜 그냥 틀릴 거 틀리고 학교에서 교과서랑 했던 것만 다 맞췄는데도 3등급으로 2학년 2학기를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학원에 있는 지금 3학년 한 17, 18명 학생이 있는데 그 3학년 진학을 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 대부분들이 다 중상위권 성적으로 올라가져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자기 등급보다 한 등급을 올릴 것이냐 자기 등급에서 2등급을 올릴 것이냐 또는 3계단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 싸움일 것 같거든요. 지금 가만히 있더라도 아마 공부를 등한시해도 한 등급 정도는 올릴 수는 있을 거예요. 조졸조진 학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자기가 기존에 받고 있는 성적보다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만 올릴 수 있으면 이거는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에서 훨씬 높은 대학까지 진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5점 중반 정도라고 보면 유니스트를 지금은 쓰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4.8인가 이렇게 유니스트에 합격선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등급대에서 어떻게 해서든 3, 4등급까지만 좀 올릴 수만 있으면 친구가 유니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만들 수 있는 성적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에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 모든 걸 다 제공을 해줄 테니 그 공부를 좀 자기 주도적으로 좀 해달라. 학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질문 받아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치고 확인은 다 할 수가 있는데 학원에는 일주일 중에 딱 하루만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6일 동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6일 동안 이제 원장님이 촬영한 모든 영상들과 그 다음에 문제들을 다 제공을 해줄 거거든요. 그걸 조금 있다가 이제 원장님이 하나하나 사이트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PDF 파일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원장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학 동안에 아직 그 여기 비어 있는 칸은 원래 요일이랑 이런 특강 시간이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이제 그 인원이 더 충원이 되는지를 몰라서 두 반으로 나눠서 할지 아니면 한 반으로 만들지가 아직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 반은 비어져 있고요. 지금 특강은 저희 그 학생들 그 방학하는 7월 20일 주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월화 수목 금토일 이렇게 그 특강을 할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오후 3시부터 7시에 이제 특강을 할 건데 만약에 이제 한 반이 운영이 되면 이제 매일 오게 아마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반이 분반이 되게 되면 이제 시간표상 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로 나뉘어가지고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2학기 수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저희 짧게 이제 원장님하고 저희 학원 사이트랑 그다음에 자녀분들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드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나면 마치고 혹시나 그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간단하게 Q&A 가지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업 있어요. 펜. 아, 네. 네.
애들 그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좀 답답하긴 하죠. 그게. 근데 제가 뭐 이제까지 과거 1기부터 왔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 이제 애들마다 그러니까 뭐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1학기 1학년 1학기 때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거기에 일부분이 왔다 갔다 하지 거의 그룹은 거의 똑같이 진행되거든요. 그 등락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은 뭐냐면 일단 애들이 1학기 중간고사 치고 1학년 때 그때부터가 이미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고 이미 그 상태에서 뭔가를 뒤집으려고 하려는 의지도 별로 없는 상황에 쭉 가고 또 하나는 이제 의지가 있다 해도 실제 학교 진도와 자기 공부하는 진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럼 결국 미리 했던 애들이 좀 유리하긴 하겠죠. 그 과정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애들의 패턴이 거의 똑같아서 저희 학원은 계속 애들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을 하게 만들거든요. 구술을 하고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이제 자기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를 드러내질 않아요. 잘 생각하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나 좀 자신 있는 놈들은 학교 수업에도 드러내가 얘기 발표하고 막 하고 서로 토론하잖아요. 학원에 와서도 학원 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그거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라고 계속 해요. 근데 그쪽에 끼어지지 않는 애들은 그냥 학교에서도 주변인으로 있다가 학원 가도 주변인 있다가 그럼 수학 문제와 관련된 데가 서로 친구들 묻거나 하는 게 굉장히 작아지는 상황에 얘가 이제 공부하는 거를 남의 사실은 다른 사람인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기가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몰랐던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는 상황으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 갔다가 주말에 학원 갔다가 학원에서도 별로 얘기 안 했다가 또 학교 갔다가 학교 과제 있다가 풀다 보면 수학 문제 푸는 거에 풀다 보면 좀 어렵거나 이러면 또 아이고 뭐 그냥 지나가다가 이러다가 하면 중간고사 오고 기말고사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가는 상황과 근데 실제로는 이제 조금의 상위권인 애들은 정석이 이걸 많이 풀었으니까 다른 문제를 자꾸 요구를 하고 그걸 갖고 지가 흡수해 가고 근데 중간층 애들은 그래도 내신을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 질문했을 때 몰랐던 거에 대한 질문들을 해결을 잘 못하다가 또 하고 지나가고 그다음 그 밑에 애들은 그조차도 안 되면서 그냥 지나가는 이 구조가 거의 고2 지금까지 기말까지는 1학기 기말까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그 내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자존감은 좀 자존감대로 망가지고 이 과정이 과거 1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애들이 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근데 걔들이 공부 못하는 애는 전혀 아니거든요. 다른 데 가면 다 잘날 애들인데 잘한 애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힘들어지는 거고 잘 보시면은 이제 그 과학고를 간다든가 울산에 청고를 간다든가 했던 애들의 잘 보시면은 중간 이하에 있는 애들은 자기가 공부 못한다고 자존감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잘 보면 실제로 보면 또 제 자랑이지만 서울대 제 갔거든요. 가서 그쪽에 대학에서 옛날 같은 경우 좀 전공과 관련돼가 좀 다른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그걸 안 하고 다르게 가더라도 제가 공부 못한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과고 가기도 힘들고 청구 가기도 힘든데 걔들은 또 가서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대학이면 대학 가면 자가 공부 잘해. 서울 각오해야 라고 하지만 나는 공부를 좀 덜 했기 때문에 못한다. 성적이 나왔지 내가 한다면 더 잘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자존감은 갖고 움직이는데 어린 나이에 과거나 전공을 가면서부터 그 자존감이 이게 망가진다는 거죠. 그 망가진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지금 이틀이 아니라 이제 애로 하여금 이제 자기 자신이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과거 2학년 1학기까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왜 힘드냐면 이미 그까지는 한 번 본뇌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본뇌가 있고 자기는 좀 덜 봤다면 그 간격을 극복하기는 참 힘든 상황이다. 그렇잖아요. 뭐 전혀 이제 하나도 안 한 내가 지금부터 그때가 산수나 연습해서 학교 내신 친내와 그 전에 많이 봤던 애는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있는 내용에서 이리 가면 되나? 잠깐만요. 아니 뭐인데? 잠시만요. 1학년 거야, 2학년 거야. 2학년 거니까 처음부터. 실제로 보면은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벡터를 배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2학년 1학기까지 한 2학년 애들 배웠냐? 안 배웠어요. 왜 안 배웠냐면 중학교 때는 평면 벡터만 짤랑 하지. 그것도 한 번 정도 했지. 근데 여기서 나온 것은 공간 벡터가 나오고 벡터 외적이 나오고 막 심각한 것까지 다 나오는데 공간동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건 안 배웠다고 보면 되는 형태고. 그럼 여기서 배운 거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고 조질한 애들은 이거 할 여력이 없거든요. 대학교 입학을 해야 되니까 심층 면접이나 다른 걸 해야 된다고. 그럼 이 상황에 모든 애들이 다 한 번도 안 배운 상황에 애들이 자존감을 확보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 그는 제가 이제 하고 일기부터 했고 영상을 찍은 지, 이거는 전자치판 영상을 찍은 게 꽤 있거든요. 그리고 고급 수학에 있는 이거에 대한 단원 종합 문제도 다 풀어서 링크는 다 달아놔서 애가 스스로 공부하게끔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프린트나 이거 보면은 프린트에 대한, 조금 아까도 제가 저 과거 3학년 애들이 이제 기말 친다고 학교 프린트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사이트 올리려고 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달아서 이렇게 애 스스로 진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전에는 이제 사실은 과거 1기부터 쭉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주말에 수업이 많으니까 애들의 질문을 못 받아줘요. 못 받아주니까, 그런데 애들은 정석 연습 문제를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 영상을 계속 찍어서 모았다가, 그 다음 지금 뭐 사이트에 올려서 링크를 달아나가 학교 가서 좀 질문하고, 그래도 모르는 것은 수업에 쉬는 시간에 묻게 하려고 계속 찍어 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상위권인 애들이니까 그냥 찍어서 나왔는데, 이제는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애들의 수준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석의 연습 문제나 이거는 다 풀고, 그다음 고급 수학에 있는 거나 고1 때 배운 심화 수학 1, 2에 있는 거에 대한 연습 문제나 단원 종합 문제는 거의 다 찍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학교 가서 모르면 그냥 클릭해서 보게끔 만들려고.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사이트에 들어와서 클릭을 해야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수업 영상 찍으니까 홈페이지 가서 언제 수업을 했는 거를 이제 찍어서 클릭해서 그때 했던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성실한 애는 보는데 성실하지 않는 애는 안 봐요. 수업을 했다 해도 했는 거지만, 했는 기억은 있지만 보라 그러면 보는 것보다 쌤 좀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주말에 풀어줄 시간은 별로 없는 형태고. 그래서 이제 학원의 틀을 조금 더 바꿔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애들이 스스로 볼 수 있게끔 다 만들자. 그러니까 충분히 좀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한 1학기 중간고사 끝난 이후로는 이제 애 입 앞에 갖다 놓자. 쉽게는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영상을 갖고 계속 링크를 달아서 표현을 해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 잠깐 어디에다가 이런 거 사이트가 이게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영상이 있는 데가 아니고, 이게 애들이 보고 정석 뭐 연습 문제 예를 들어
행렬 벡터 보수 평면이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내적이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옛날 수업했던 거 영상을 내서 이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쭉 했던 것을 이제 하고요. 이러면 클릭하면 이제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겠죠. 안 넣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니까 그러면 안 되고 해서 이렇게 쭉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습 문제에서 뭐죠 이렇게 하면은 이 연습 문제의 풀이가 다 여기에 영상이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다고 해요. 이렇게 올려져 있고 애들 풀고 이렇게 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은 과거 3학년, 과거 1학년 애들 학교 프린트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이거에 대한 제가 얘는 옛날에 했던 거고 최근에 있는 거 이거 영상을 풀이 영상 클릭한 이유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제 여기서 이걸 인쇄하면은 이제 PDF로 만들어져요. 그럼 애들은 카톡으로 보내면 클릭하면 볼 수 있게끔 그 과정으로 쭉 진행을 이제 애들인데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도 과거 1학년 애들이 수업해서 학원에서 수업한 내용이에요. 그럼 복습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 관련돼가 이 문제에 이게 6월 22일 날 수업이잖아요. 클릭하면은 요게 학교에서 아마 애들인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서 이거에 대한 풀이를 애들이 몰라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면 이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 요 문제와 다른 변형의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수업을 하고 여기는 수업을 보통 이렇게 한 게 영상이 여기 있는 걸 다 백으로 해놓은 게 PDF 만들어서 애들이 보게끔 하려고 이건 학교 기출이거든요. 재배열 부등식 기출에 해당되는 거를 또 수업 시간에 푼 거 이렇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애들에 있어서가 과거 2학년이면 2학년이 어디 있더라? 2학년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풀이. 지금 확통 부분을 해가지고 수업 영상을 이렇게 해서 뭐 클릭하고 놓고 애들이 풀게끔 하고. 이 과정을 쭉 하고 또 어떤 애들은 뭐냐면 학원에 여기에 보면은 과거 기출이 있어요. 1학기 기말고사 기출이 있는데 애들은 여기 가서 여기 없나? 기출을 찾아가 또 지 혼자 풀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 혼자 이렇게 푸는 애들은 있는 거고 근데 풀지 않은 애들에 있어서는 안 푸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그거는 계속 먼저 그러니까 애들한테 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학원에 이틀이 여기 보면 과거 1학년, 2학년 애들이 구수를 3월 30일까지 4월 얼마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계속 진행은 했거든요. 애들마다 1학년 애들도 하고 뭐 이렇게 쭉 근데 이걸 더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도 애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봤으면 하는 게 제 심정이고 왜냐하면 애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말로 표현 안 하면 정확히 모른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잠깐만요. 여기 좀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애들이 실제로 보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했는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기말까지 하는 내용과 여기서부터 AP 과정까지가 수학 문제의 패턴이 좀 달라요. 이전까지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 개념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활용 부분이 얼마나 빨리 문제를 푸느냐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 개념이라 이거 정의를 제대로 모르더라도 순발력 있게 푸는 데는 잘 풀어요. 근데 순발력 있게 못 푼 애, 낯선 수능 문제나 변형 문제를 빨리 못 푼 애들은 실제로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순발력 있게 뭐 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연산을 하는 거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에서 애들이 어려워한 게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되는데 증명하라 보여라 이게 안 돼요. 근데 지금 요 전까지는 증명하라 보여라는 거의 안 나오고 그냥 문제를 풀어라 해서 서술을 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는 증명하라 보여라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대학 과정과 똑같아요.
그럼 애들이 잘안돼도 증명하라 보여라가 못 푼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들이 정의를 안 외워요. 이거 뭐 어떤 거 행렬의 대각화가 가능한 걸 보여라 그러면 대각화 하려고 하는데 쌤이 왜 풀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뭘 하겠어요? 행렬의 대각화가 뭐냐라고 정의가 뭐냐고 물어요. 근데 얘는 쭈삣쭈삣해요. 그러면 교과서에 대각화는 뭐라고 한다라는 걸 찾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은 어디냐면 고등학교 과정에는 거의 그분보다는 낯선 문제에 대한 변형이 많이 나오고, 근데 지금 이때부터는 뭐냐면 변형보다는 정확하게 개념을 정확히 외우고 그 외운 거에서 조금의 변형으로 문제를 이제 서술해 가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것은 증명하라 보여라 하는데 답은 거의 없어요. 답을 해도 애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기출문제가 그런 게 있고 단순한 산수는 누구나 다 맞추는 거고 그 과정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책에 있는 고급 수학에 있는 책에 있는 산수가 아니라 보여라, 증명하라 이런 부분에 있는 걸 얼마만큼 많이 풀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학교 쌤이 이 내용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대학교 때 했던 그 대학교 내용의 일부분을 가지고 증명하라 보여라요. 그러면 조진한 애도 생전 처음 보는 문제예요. 대학에 있는 내용들은 볼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들에 있어서가 수업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근데 수업에 했는데도 학교 쌤 풀이를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뭐 학원에서 그 내용을 프린트해서 같이 풀어나가요. 그 다음에 그래 풀어놨을 때 단점은 애들은 앉으면 이해하잖아요. 근데 막상 풀어라가 못 풀어요. 근데 지금 과거에 지금 2학년, 3학년 애들이 한 17명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걔들이 그 수업을 하면서 이제 2시간 정도를 저하고 구술을 하는 거예요. 고1, 고2, 1학기까지는 구술 하나하나 많은 차이는 안 나죠. 왜냐하면 문제 풀이니까.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풀어서 빨리 풀 거냐의 개념이라면 지금에 있어서는 앞에서 일부러 애들은 구술 안 해요 얘기해요.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왜냐하면 저기서 말로 구술한 거를 적으면 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하고 이때의 수학은 좀 다르다. 그러면 얼마만큼 학생으로 하여금 여기에 있는 개념이나 정의를 다 노출시킬 거냐. 한 번이라도 말을 하면서 노출시킬 거냐가 핵심적인 키인데 그 과정을 이제 A인데 맡겨두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이제 2학년 2학기에 이제 행렬 벡터 복수 평면이라는 정석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갖고 수업은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도 영상이 찍어져 있으니 애들인데 미리부터 뭐 큰 틀로 보면은 애들인데 미리부터 영상을 보고 오게끔 미리 보고 오고 여기 와서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다시 개념 설명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구술에 좀 더 집중을 하게끔 하는 형태로 그러면 미리 구술 같은 경우도 미리 한 5문제 정도가 선생님이 카톡으로 아까 전에 말한 PDF 있잖아요. 그거를 주고 거기 밑에 영상 풀이까지 다 주고 스스로 풀게끔 하고 나서 와서 구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개인적으로 그 전에 있어서는 안 풀어온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안 풀어오더라도 그냥 좀 그래 라고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강제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몇 번에 해서 그게 안 됐네면은 이제 학원에 이제 그만 다녀라. 왜냐면 네가 이제 등급을 올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정도는 투자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더 강제적으로 좀 할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이제 과거 1학년, 2학년 때 뭐 여러 학원 다 다녔을 거잖아요. 그 중에 저희 학원도 하나지만 과연 내가 지 혼자서 풀 시간을 확보했느냐. 풀려고 하는데 옆에서의 뭐 영상이나 이걸 줘가 풀 수 있었느냐. 근데 그 과정은 하나는 풀려고 했는데 영상이 없는 경우와 이 경우인지 아예 풀 마음이 없었는지 그거에서는 정말 이게 뭐라 그래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하기는 참 힘들어지죠. 근데 애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이제 현실이 좀 느껴지잖아요. 어느 놈은 이제 아마 지금은 안 느껴져요. 기말 끝나고 이제 8월 정도 그때도 별로 안 느껴져. 9월부터는 이제 느껴져요. 왜냐하면 조신한 애들 뭐 간다고 해 따로 모아가 입시하고 있고 나는 남아 있고 하는 거에서 현실을 느낀다고요. 그럼 그 과정에 애인데도 희망을 줘야죠. 니도 이게 할 수 있다라는. 단지 이제 걔들이 빠짐으로써 이제 뭐죠 이게 학교 내에서의 이게 뭐지 구조화된 이 딱딱한 부분이 빈틈이 좀 나온다. 그럼 그때 니다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 이게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과정에 따라 고3 갔을 때가 오히려 조짐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하나는 애가 고2에서 고3 올라가면 애가 많이 성장해 있거든요. 이제 생각이 고1 때는 생각이 없고 고2도 좀 그때 긴가민가인데 고3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럼 그때 이제 애가 다독여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구술하는 거에 하나의 좋은 점은 애하고 쟤하고만 있어요. 그 말은 그때 애가 이제 힘들거나 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사람 없으니까 그게 서로 애에서 애를 어떻게 하면 다독거리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얘가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거에서 뭔가 이렇게 했는데 진도가 안 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까지 학생들이 학원 다니면서 그런 적이 있었냐고. 학교에서 그런 적 없잖아요. 가끔씩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매주 할 수 있는 형태다. 단 이제 그거죠. 이제 주어진 시간이 확보가 됐는데 애들 중에 많이 빨리 푼 애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대에 뭐 하겠어요? 그럼 애 네 질문한 게 뭐가 있냐? 정석이는 어디에 물을 거 있냐? 그럼 그걸 풀어주고요. 혹은 그때 내가 뭐 진학인데 내 어떻게 내신 어떻게 돼요? 그럼 그게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 말고의 나머지 이 시간에는 이제 저 쌤이 애들인데 문제를 주고 풀게 하고 모르는 거 확인해주고 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애들을 이제 좀 더 이제 좀 입체적으로 관리한다나 요 과정에 카톡으로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 애들이 프린트나 학교 문제가 나오면 카톡으로 저희한테 줘요. 그럼 제가 평일날 그걸 풀어가 유튜브 올려가 보내죠. 저는 왜 그래 하냐. 그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 쌤이 내년에도 똑같은 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영상 찍어 놓으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쌓이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애들에게 그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그 학원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이 상황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거를 이제 서로 결합할 수 있는 형태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제 사생활인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갖고 하는데 대화에 참석을 안 하더라도 이게 있으면 이걸 갖고 뭘 하겠죠. 근데 애들이 이 과정을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그걸 좀 강제로 좀 하게끔 하느냐, 애도 이제 마음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된다라는 것도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애들이 뭐라 그러죠?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애들 중에 이렇게 간 애들은 부끄러워해도 딴 애들이 없더라도 쟤하고 있을 때 드러내요. 드러내서 자기 것을 다 드러내서 모른다는 거 알면 그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요.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발표를 좀 말을 드러내냐 소극적이냐. 수업할 때는 소극적이어도 일단 저는 눈치껏 애들의 눈빛으로 보면 모른다 그러면 한 번 더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둘이 뻣뻣하게 10분 동안 멍하게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는 해야 돼요. 저도 뭔가를 해서 풀게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쌓여야지 실제로 보면 그 과정들이 쌓이는 속도와 학교 진도가 나은 속도가 달랐을 수도 있고 그 달랐기 때문에 해도 안 늘고 안 해도 안 준다는 하에 계속 유지하고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제 여기에 뭐 저도 이제 애들인데 얘기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도저히 내 의지로는 안 된다 그러면 맡겨야 돼요. 맡겨서 하다 보면 되는데 자꾸 그 오늘 할까 말까 의지를 갖고 자기 의지 테스트를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이제 필요한 거는 저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는 마음 있는 거 대부분 다 학기 초나 학기 말이면 다 있어요. 근데 진짜 하려고 하느냐 하나 그 다음에 그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영상이나 주고 다 주고 해가 그걸 하게끔 하고 안 하면 제재라도 하든지 해서 이렇게 가서 뭐죠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뭐지 제가 좀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꼭 PT 가거나 뭐 간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하는 게 필요한 거지 돈 준다고 가서 한번 빠지면은 그냥 영원히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일상에서 조금씩 하게끔 만들 거냐 그게 제가 볼 때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애들이 저인데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엄격하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애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과정을 이제 열고 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애들의 이제 그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애들은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혼자서도 잘 할 애들이고 그다음 학교에서도 보면 과거에 그걸 리포트 내야 되고 이걸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 말은 그거는 잘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거 위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저 생각은 이제 입만 벌리면 넣게끔 하는 걸 계속 주면서 그거를 풀어 나가게끔만 하면은 애들은 아마 괜찮게 잘 할 거고요. 소극적이라도 전혀 걱정은 안 하고 그건 뭐 어차피 개별 1대1로 해서 하고 그 과정은 또 대학교 구술할 때도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학원에 있는 애들은 구술은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고1 때부터 고3까지 계속 이걸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가 못 풀어가 문제죠.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고 푸는 거를 저희인데 확인받고 계속 이래 간다면은 특히 이 과정보다는 고3 거가 저 보면은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학교 프린트 이건데 이거 말고 고3 여기 수업인가? 이게 AP 책이에요. 영어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애 보고 주고 쌤이 여기 가고 뭐 2017년도 이거는 이제 학교 쌤이 이제 한글로 애들한테 준 거니까 이렇게 영어로 된 형태로 된 문제들을 하고 3학년은 완전 대학교 완성 문제 그대로. 아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퀴즈 이게 중간고사 이게 퀴즈 친다고 해가지고 애들인데 학교 쌤이 준 거 이런 거 문제. 거기에 대한 제가 찍었고 풀이 영상 이게 찍어가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애들 주면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를 지는 못 풀잖아요. 그럼 이거 주고 제 풀이를 보고 수업에서 했던 거 보면 아 그걸 보고 또 제가 풀죠. 근데 그거를 온통 자기에게 맡겨가지고는 요즘 안 되고 또 요즘 애들이 글을 보는 것보다 영상에 인숙해가지고 차라리 이 영상을 보게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영상이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거지. 2013년 여기가 이제 며칠 전에 했던 거, 뭐 2주 전인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이제 애들이 계속 해서 이 정도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에 넣어줬는데 안 돼? 안 하려고 하면 뭐 그건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전에는 애에게 영상으로 주면서 왜 안 하지? 찾아보려면 힘들거든요. 여기 보면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프린트가 좁으면 지가 알아서 클릭하지 하면 끝나니까 그 과정을 계속 쭉 진행을 좀 하는 게 이제 애들인데 서비스로 괜찮지 않겠나. 뭐 이거 하는 데는 좀 제가 좀 많이 귀찮아지기는 해요. 이게 보면 이제 뭐 지금 AP
뭐 여기에 보면 서울 어디 기출 AP 캘큘러스 뭐 고급 수학 예를 들어 고급 수학 1을 한번 보면 백행열 선형변화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각화 대단한 평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교과서도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 이거 있으면 영상 또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 건 다 교과서도 보면 대각화 교과서 뭐 이래가지고 보면 애들하고 이렇게 개념들은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으면 이 문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쭉 애들 중에 뭐 사고력 문제 그러면 수업 영상에 찍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라고 2학기엔 대각화 가능하다면 이거 가능하다면 대각화 뭐냐 물으면 내가 말을 못해요. 그럼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대각화가 뭐냐 이렇게 묻고 이렇게 그 과정에 제일 뭐 제가 과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제일 뭐 울산에서 제일 오래 했는 것 같고 그 내용들을 갖고 애들하고 이제 계속 얼마만큼 이제 같이 할 거냐. 근데 거기서 애들은 뭐 그거밖에 없어요. 하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회원가입해서 하면은 이제 정석이나 이거에서 연습 문제나 정석에 미리 아예 영상을 주고 그걸 공부해 온 후에 다시 와서 제가 그때 얼굴 본 사람이 다시 몇 년 전이겠죠. 2년 전 영상 보고 했던 사람이 다시 와서 하고 구술하고 하면은 그 정도 하려고 한다면 성적이 안 오를 일은 없잖아요. 일단 근데도 상위권 애들은 학교 수업만 들어도 잘해요. 학교 수업만 듣잖아요. 왜? 학교 수업만 고급수학 해도 애들은 이미 틀이 갖춰서 그때 처음 들었다고 잘하지만 좀 더 하다 보면은 거기서는 얘들은 이제 목숨 걸 일이 아닌 거고 이제 2학년부터 3학년 남는 애들은 이제 올인을 하는 거죠. 특히 뭐 여학생들이 올인을 많이 하잖아요. 독하게. 남자애들도 나름 독하게 쭉 해서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성적이 오를 거고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부모님한테 애가 어떻다라고 자기 의지를 보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우리 아가 제인데 와가 뭐 아빠 내 뭐 할게 이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객관적인 사람한테는 하면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옆에서 이제 객관적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또 받아들이고 근데 부모님하고 얘기하면은 뭐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만 나잖아요.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갈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잘하지 않겠나. 뭐 나는 많이 소극적이에요. 저희들이 뭔가 그렇죠, 그게. 저희는 되게 소극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말도 하고 얘기를 한다니까 조금 그래도 신경이 더 안 된다 싶은데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요즘은 너무 많이 소극적으로 변해서 저희도 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기말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세팅이 처음이거든요. 세팅이 처음이 아니면 이게 힘들지만 이제 니도 처음 나도 처음이면 할만하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 혼자서 끙끙 앓고 가는 것보다는 처음은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과정을 익숙해진 후에 나중에 되면 끙끙 앓고 혼자 풀어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을 하면은 아마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애도 뭐 그렇잖아요. 이제 자존감은 있을 거고 그 과정으로 자기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길이 지금 좀 안 보여가지고 그 느낌은 들거든요. 과거 애들을 보면은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시험 끝나면 이제 더 하려고 하면 학교 진도는 더 빨리 나가 있고 그건 따라가다 보면 더 빨리 가 있고 하니까 끝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근데 어떤 옆에 있는 애들은 또 잘하는 듯하고 그 과정인데 그거에 일단락 나온 게 정확하게 이제 1학기 중간 기말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처음 출발한다. 그러면 애도
마음은 좀 그렇잖아요. 늘 옆에 있는 놈 저마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보다는 지금은 조절조진이든 뭐든 실력은 좀 앞선 듯 하지만 출발은 똑같다 하면은 그 다음에 얘들은 가야 될 애고 그 가지 않은 애들 남은 애들 중에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 애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고1 가고 1학년에 들어갔을 때의 그 느낌보다는 조금의 여유는 있을 거고 가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고 또 그걸 위해서 뭐 학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 서비스 계속 제공하고 그게 이제 저도 다른 학원에 비해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생각에 계속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스타일에 맞는 애가 와야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스타일상 이렇게 오면 자기가 말을 하고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수줍어 얻어 간 게 없는데 이제 그래 좀 그걸 안 하려고 막 빠지는 애들이면 저희 스타일과 안 맞아요. 제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 근데 소극적인데 어쨌든 근데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꾸준히 지금 가고 2학, 3학년 애들이 한 17명, 8명 있는 이유가 걔들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가 나도 애들은 풀면 이제 해결하고 가지로 하는데 이제 그게 하기 싫어하거나 이렇게 빠지는 순간은 이제 그걸 어떻게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일단 조금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좀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예. 토요일에 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몇 시부터? 8시부터 오전 8시. 밤 8시부터 12시 이렇게 하는 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강 말고도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조절조진하지 않는 애들 중에 한 일정 정도 있다면 이제 좀 그룹으로 지어서 아예 하고자 하는 애들을 모아서 압축적으로 왜냐면 이제 지금 8시, 12시는 조조조진에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거기는 한 명 정도가 있고 걔는 이제 나가는 거고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이제 이거와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애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애들에 의해서 그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걔들의 스타일상 이렇게 계속 했는데 급격하게 주면 얘들은 따라오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새술은 새 부대에 붙는 게 왜냐면 일부 애가 이래 들어와서 했을 때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이래 이러면 이게 오히려 이제 새로운 애가 거기 견디기 힘들고 애들도 얘들을 바꾸려고 힘들고 이 과정은 다르게 해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일단 한 2명 정도만 안정적으로 되면은 얘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뭐 8시에 걔들을 뭐 손 놓는 게 아니라 걔들도 최선을 다해 하는데 단지 이제 처음에 있어서는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아마 고3쯤 되면은 이게 통폐합이 될 거예요.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2반으로 금요일 반, 토요일 날 3시 반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고2들도 이렇게 가면 이제 2반으로 운영이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금의 틀과 익숙해진다면은 굳이 뭐 2반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뭐 좀 애들 중에 그렇거든요. 지금 고3들을 보면은 금요일 날 좀 일이 있어가 좀 힘들면 토요일 날 오면 돼요. 뭐 토요일 날 똑같이 가니까 토요일 와서 구술하고 가고. 그다음 금요일 날 수업을 했는데 구술이 좀 시간이 과제 때문에 좀 가면 어때요? 그러면 가라. 그럼 토요일 날 와라. 토요일 할 때 구술해라.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할 수가 있는 형태예요. 지금 금요일도 좀 토요일도 좀. 그건 과거 3학년. 3학년이 이제 심층 면접으로 금요일 하니까 토요일 날에 3시부터가 비어 있는데 그러면 그 반을 이제 새롭게 좀 모아서 진짜 이제 마음에 의지가 있는 애는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이제 서로 경쟁이 돼서 서로 움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면 지금 원장님 생각하시는 거는 3시에서 한 7시 반. 7시까지. 보다 4시간 수업을. 7시 반까지 지금 계속 해주시려고. 그러면 굳이 2개 반을 다 수업을 배워놓고 3시에서
예, 예, 그렇죠. 그래 돼가지고 그게 이제 두 반이 만들어지면 특강이 이제 사이사이가 5일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뛰어서 오게끔 해 사이사이 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고. 방학 때는 한 2주 동안 매일 하는 반이에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뛰어 세 번 이런 구조로. 왜냐면 그걸 섞어가 하기도 처음이니까 섞어서 하기도 좀 애매하죠. 왜냐면 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섞여서 가면은 그럼 분리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 과정은 이제 하고, 일단 그거는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이제 각자 애들에 있어서가 하게끔 할 마음을 먹게 할 거냐. 그게 가장 큰. 애들도 보면 이제 남아있는 애들이 이제 자존감을 회복을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일단 희망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이제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까지의 등급보다 한 두세 등급을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면 그런 예들도 존재하니까 하자. 이래 하면은 좀 그래도 조절조진보다 조금 밑에 있는 애들은 안정적으로 성적은 제가 볼 때는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셔야 될 게 조절조진하는 애들이 실제로 똑똑하다거나 수학 능력이 있냐? 고3에 남은 애가 수학 능력이 있냐면 고3에 남은 애가 수학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배운 거하고 3년 동안 배운 건 차이가 심각하게 난다고요. 단지 2년 때에 얘가 그때까지는 성적이 좋아서 똑똑하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3학년까지였고 얘가 대학에서 3학년까지 갔을 때 얘들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AP 과정이라는 자체가 대학교가 수학도 AP, 과학도 AP니까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수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거에 3학년 애들 중에 이거 이번에 진도 어떠냐면 카이스트 기말고사와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서로 정보 교류하고 서로 이렇게 대학교 과정과 같으니까 너무 이제 뭐라 그래 애들이 제일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게 나는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대학교 과정을 제 애들인데 얘기를 해요. 대학교 과정을 술 먹고 대학교 과정을 하느냐 이제 학원 여기 와서 3학년 때 하느냐 그거 외에 차이가 없다. 그리고 네가 나중에 3학년 때 내가 술 먹은 네 친구들 AP 모르면 가르쳐 줘라. 왜냐면 그 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근데 대학교 과정보다는 제가 좀 더 문제를 많이 풀었을 거잖아요. 대학 교수님은 그게 관심이 없죠. 그거를 갖고 다른 연구가 관심이지 애들이 가르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거고 저는 그걸 가르치는 게 제일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애들이 결코 이제 진짜 나머지 공부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대학 과정을 다 하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그 말을 예, 하는 어떤 거요? 예. 대학교에서 조기 졸업 애들보다는 3학년은 졸업한 상위권 애들을 받고자 당연히 지금 많다고 예전보다는 그게 지금 왜냐하면 애들이 AP 거를 안 들었잖아요. 단지 지금 정확하게 아까 전에 말한 고등학교 과정을 한 애가 대학교로 가요. 그럼 대학교 갔을 때 제 느낌도 그래. 저도 대학교 갔을 때 느낌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대학교 가니까 급격한 자유가 느껴져요. 그럼 공부가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에 AP 하는 애들, AP란다 조조조진 애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긴장하야.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제 뭐야. 손을 좀 놓을 경향이 있겠죠. 그래 놓다 보면 항상 그 애들 중에 일부는 저희 학원으로 와요. 왜 오냐면 니 왜 왔냐 그러면 저 군에 가려고요. 이러면 대학교에서 좀 공부가 좀 술 먹다 보면 좀 뒤처졌구나. 그러면 대학교 군에 갔다 오면 이제 실력 하려고. 왜냐면 계속하면 맹이 똑같으니까 자주 변화가 줘야 되는 거고.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해와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고3인데면 얘들은 어쩌면은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가 잘못하면 사춘기일 수도 있죠, 이게. 왜냐면 과거 1학년부터 얘가 이 한 상태에서 어쨌든 가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러다가 펑 퍼진 상황과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서 고3까지 남아서 한 해하고 실제로 보면 얘들이 더 어른이죠. 그럼 얘들이 더 나은 거죠. 근데 얘들은 똑똑하니까 나름의 뭐가 발전이 있다는 면에서 뽑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학교 1학년 과정이 이제 유동성이 있는 거고 고3쯤 되거나 혹은 이제 대학교에 보면은 이제 자소서 쓰고 이제 뭐 이렇게 뭔가 하는 애들은 그런 대로 그 과가 좋으니까 간 거고. 그럼 그 차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둘 다가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조절조진하면 기분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애가 애들의 그 1년의 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년 그 차이가 과연 크냐라고 했을 때 별로 차이가 안 크잖아요. 대학교에서 얼마나 하느냐의 차이니까. 그건 너무 애인데는 안타깝지만 뭐 그거를 좀 극복하고 가면은 되니까.